시청자 여러분들, 2019년 음력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성공만이 있기를 감히 제가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시는 일마다 복 많이 받으시길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새해도 맞이했고, 그래서 역사를 계속해서 리뷰를 하다가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제가 좀 감명 깊게 읽었던 책들 중에서 베스트라고 여겨지는 책을 한번 리뷰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시 역사를 접어두고 오늘은 바로 이 책을 한번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특별 리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빅터 프랑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터 프랑클은 빈 의과대학의 신경정신과 의사이고, 그리고 미국 인터내셔널 대학교에서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과목을 강의했던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 로고테라피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그리고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에 이어서 이 로고테라피가 심리학의 3대 문파 중에 하나로 뽑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테라피 학파를 창시한 사람이 바로 이 빅터 프랑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1905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빈 대학에서 의학 박사와 철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죠. 그리고 1924년 국제심리분석학회의 잡지에 그의 길을 기고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약 27권의 책을 19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지금까지도 매우 사랑을 받고 있는 그의 저서들입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랑받고 가장 많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저도 이 책을 읽고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사람들이랑 나누고 싶은데 어떤 계기가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보다가 설날이 참 기회가 좋잖아요. 그래서 역사 리뷰를 잠시 멈추고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리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내용을 크게는 두 파트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빅터 프랑클이 자신이 갇혀 있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그 참상을 말하는 대목이 거의 대부분, 거의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자신이 주창하고 있는 그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에 좀 집중해서 리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자, 빅터 프랑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가 아까도 말했듯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쩌면은 빅터 프랑클의 평범한 심리학자, 그리고 평범한 신경정신과 의사에서 그 세계 3대 그 심리학의 그 문파 중에 하나를 만드는 그런 거장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정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해주는 단초가 되었다라고 저는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그가 심리학자, 그리고 신경정신과 의사로서 삶의 의미에 정말로 집착하듯이 매달리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강제수용소라고 하는 극한의 상황 가운데에서 인생이란 무엇일까? 삶의 의미가 무엇이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했기 때문이에요. 가장 극한의 상황, 지금 당장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 극한, 처절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기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하늘의 별 따기와도 같은 일이죠. 인간이 흔히 결여된 사회, 인간이 하나의 물건만치도 못하게 취급받는 비상식적인 사회에서 사람이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요? 사람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능할까요?
그렇지만 빅터는 그러한 극한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름의 삶의 의미를 깨달아 나갔어요. 그리고 어렵사리 죽음의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수용소에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어요. 사람을 살게 하는 것, 사람을 생존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서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삶 가운데서 그 조그만한 삶의 의미라도 찾아낸다라고 한다면 그 의미에 자신의 삶을 올인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야 될 이유를 찾는다면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신이 살아있어야 할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사력을 다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 자신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에 집중하게 하고 자신의 삶의 의미에 근접해 가도록 돕는 치료법이 바로 로고테라피입니다. 로고테라피는 인간의 의미를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의 의지, 그것에 초점을 맞춰요. 빅터는 자신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매우 근본적인 것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근본적인 것이다 라고 설명해요. 인간의 의미는 매우 유일하고 개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개별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지금 한 70억 인구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70억 인구에 있어서 자신이 찾아낸 그 삶의 의미는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대신 찾아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찾아낸 자신만의 삶의 의미는 그 사람의 것 유일하게 하나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억 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 각기 다른 70억 명의 사람들에게 70억 개의 삶의 의미가 존재하는 거예요. 삶의 의미는 그런 면에서 어떤 면으로 봐서는 굉장히 상대적인 것이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의 의미를 봤을 때 에게 저것 때문에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도 당사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것이고 그리고 유일한 것이다 라는 것들이 로고테라피에서 강조하는 것들이죠. 그것만큼 그러니까 이 상대성하고 그리고 유일하고 개별적인 것을 강조하는 게 왜 강조하느냐면 You are so special. 발음이 좋나요? 발음이 별로 안 좋죠? 어쨌든 You are so special.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특별하게 만드는 그 삶의 의미를 찾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로고테라피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중요한 발견을 한 장소가 연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용소에 굉장히 치열하고 그리고 굉장히 처절한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그는 이 로고테라피를 주창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치열한 것. 그런데 그가 이제 수용소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주의 깊게 봤던 것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 살아남느냐라는 거예요. 빅터는 굉장히 그런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도 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살아남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에서 보니까 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저 사람들이 왜 죽어나가는지를 깨달아야만 나는 그거를 반대로 함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죽어나가는가에 대해서 관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독일 놈들이 사람을 죽일 때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먼저 죽이더라는 거예요. 열차에 딱 내려가지고 열차 문이 확 열리면은 분류원들이 딱 나서가지고 이제 좌우로 가르기 시작하는데 좌측이면 가스실,
우측이면 노역장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좌측으로 분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봤더니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너무 늙어가지고 일할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세상 만사 다 죽은 것 그러니까 다 끝났다고 여길 정도로 처절한 표정을 짓고 있거나 이 셋 중에 하나 아니면 너무 어리거나 아니면은 여자인데 너무 연약하거나 이 어쨌든 그 몇 가지의 이유들 그래서 이 사람은 필요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가스실로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효용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노역장으로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뭔가 쓸모가 있는 사람들을 살려서 일을 하게 만드는구나. 여기서의 삶의 의미는 내가 쓸모 있는 사람처럼 보여야 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기가 쓸모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이 책에서 소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 그리고 빅터 프랑클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은 쓸모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뭘 하느냐면은 깨진 유리병 조각 있잖아요. 그것으로 자신의 얼굴을 긁어가지고 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깔끔해 보이는 거예요. 깔끔한 저는 여러분들에게 쓸모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처절하게 피가 나면서도 그거를 긁어서 이렇게 면도를 해서 조금이라도 깔끔해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면도를 하고 나면 피가 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볼 같은 데에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좀 불그스름하게 핏기가 돌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은 나는 아직 일할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보임을 통해서 좋은 인상을 갖게 하고 피를 바름을 통해서 나는 아직 일할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띠껍다라고 하더라도 독일인들에게 계속 웃어주고 말 붙여주고 그렇게 함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과의 친분을 쌓아가고 친구처럼 친해질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삶과 죽음의 경계길 가운데에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얘 죽여야 되나? 얘 그래도 나한테 잘하던 사람인데. 그러한 삶의 의미들을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심어줌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구멍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처절한 삶의 작업들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아, 아,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살펴봤더니 꾸준히 내가 여기에서 살아야 될 이유들을 찾아나가더라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아나가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처절한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야 될 이유도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에요. 난 여기서 언젠가 나가면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겠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 그 새로운 삶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새로 출발할 수 있을까? 이런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곳에서 살아나갔을 때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이 살구멍을 찾게 되고 그리고 삶에 더욱더 가깝게 다가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 빅터 프랑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리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리뷰에서 로고테라피의 자세한 과정을 말하기는 사실 힘들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수용소와 같은 극한의 상황에 몰리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들은 누구나 삶의 의미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은 다 같을 것입니다. 비전 찾기나 꿈 찾기 혹은 진로 설정 등이 그러한 범주에 들어가겠죠. 어떻게 하든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인가를 깨닫는 걸로부터 삶의 의미 찾기는 시작됩니다. 뭘 하면서 살지는 근원적인 질문, 즉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찾아도
늦지 않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조금 늦게 출발하더라도 정확하게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빨리빨리가 대세인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를 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 존재를 찾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이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You are so special 이라고 하는 격려를 드리면서 오늘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